안녕하십니까. 김폴카에서 경찰학을 담당하고 있는 김현주 박사입니다. 자, 우리는 폴카칩 주제는 국가배상이죠. 그 중에서도 부작위입니다. 부작위한 우리 국가배상을 인정할 것이냐 그런 문제겠는데, 여기서 쟁점은 첫 번째, 부작위를 이유로 국가배상을 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 법령 위반이 있어야 되는데 그 법령 위반의 의미가 어떻게 될 건지 이거 하나 쟁점으로 보시게 될 거고, 두 번째, 뭔가를 해야 된다는 자기 의무 있죠. 자기 의무를 명하는 규정이 없을 때입니다. 규정이 없을 때 국가배상을 인정하는 기준이 무엇일 것이며, 구체적인 사안에서 이 부작위한 국가배상을 인정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이 판례의 쟁점이 되는 겁니다. 사실관계는 뭐냐면, 가변한 사람이 성범죄를 저지릅니다. 저질러서 징역형을 살고 나오면서 보안 처분에서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동태감시인 보호관찰을 받게 됐는데, 죄버릇 개 못 준다고 성범죄를 저질러서 전자발찌까지 사는 사람이 다시 의를 대상으로서 강간범죄를 저질렀겠죠. 이게 범죄가 발각돼서 경찰이 수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전자발찌를 찾는 놈이죠. 찾는 놈이기 때문에 사실은 전자장치 관련된 수사를 활용해야 되는데 이걸 활용하지 않았고, 또 하나, 원래 성범죄를 저질렀던 놈이 또다시 성범죄를 저질렀으니까 이 적극적인 보호관찰관들이 조치를 좀 해주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런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걸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또 다른 사람을 강간살인을 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병의 유족들이 화가 날 수밖에 없겠죠. 화가 날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 경찰관하고 보호관찰관을 대상으로 해서 니네들이 해야 될 조치를 똑바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손해를 입었으니 국가배상을 해줘야 된다. 이런 취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겁니다. 우리 첫 번째 쟁점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명시적인 자기 의무죠. 자기 의무를 규정하는 거, 뭔가를 하라는 거죠. 하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게 있을 때는 그 규정을 위반했을, 즉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으면 당연히 법령 위반이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법령 위반이 되는 데를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그런 규정이 없을 때입니다. 그런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정당성이 없는 행위죠. 정당성이 없는 행위를 했을 때, 그럴 때는 법령 위반이 되는데, 달리 말하면 인권 존중이 됐든 권력 남용 금지가 됐든 신의 성실이 됐든 간에 어쨌든 반드시 지켜야 될 만한 준칙들이 있겠죠. 또는 규범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키지 않고 위반하죠. 위반하는 것도 포함된단 말은 그게 바로 법령 위반이 된다더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 취지로 얘기하는 건데, 이 판례의 결론은 뭐냐면, 결국 법을 넘어서서, 초법규적이죠. 법을 넘어서서 위험을 배제하려고 경찰관들 또는 보호관찰관이 나서야만 되는 상황이겠죠. 그럴 때는 형식적 의미의 법령이 있겠죠. 이거는 실정법적 근거 없다 이 말입니다. 그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이거는 나가주는 게 맞겠죠. 그래서 위험을 배제할 자기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하지 않았으니까 이거는 법령 위반이 된다. 이런 취지로 법령 위반의 의미를 이야기하게 되는 거고, 두 번째, 자기 의무와 관련해서 법령 규정이 없을 때 부작위를 이유로 해서 국가배상을 인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될 거냐고 했을 때, 결국 침해된 법익이나 또는 발생한 손해가 있겠죠. 그 손해가 심각하냐 심각하지 않느냐, 또는 절박하냐 절박하지 않느냐, 이걸 가지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 거는 과실과 관련된 겁니다. 그럼 아마 형사법에서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과실의 내용을 이야기하면, 예견 가능성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견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든지, 또는 회피 가능성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회피를 하지 못해서 우리는 과실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 문장이 그대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결과를 예견해서 그 다음에 회피하기 위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은 예견 가능성도 있었고 또 하나입니까? 회피 가능성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럼 그때 뭐가 됩니까? 이 부작위를 이유로 국가배상을 인정하게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절박했느냐, 절박하지 않느냐, 나갔습니까? 과실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런 기준을 가지고 부작위한 국가배상을 인정하는 판단하는 척도가 되는 거죠. 이게 우리 또 판례 입장이 되는 거고, 구체적인 사안에서 이야기하면, 비록 권한을 행사하는 건 재량상이죠. 재량상이지만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게 현작입니까? 불합리한 경우, 그때는 그 행위는 위법하게 되는 거다. 즉 재량이긴 하지만 행사를 하지 않았을 때 경우에 따라 위법이 된다더라. 그렇게 정리를 조금 해주면 좋겠고, 그러면 구체적 사안에서 경찰관의 행위가 위법할 거냐라고 했을 때, 수사를 함에 있어서 통상적인 조치만 취하고 좀 전에 잠깐 봤던 것처럼 전자장치 위치 정보를 수사에 활용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위법이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 또 하나 우리 보호관찰관이죠. 보호관찰관은 재범 위험성이 굉장히 높고 반사회성이 있다는 걸 충분히 인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 대면 조치 같은 어떤 실질적인 조치 있죠. 실질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찬가지
위협한 내용이 되는 거죠. 결국 경찰관도 위법한 직무집행이 되는 거고 보호관찰관도 위법한 직무집행이 되니까 당연히 국가배상은 인정을 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내용 우리 관련된 판례니까 이런 것들도 이미 기출된 우리가 범죄 문제 안에 들어있는 부분이니까 확인을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폴카집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